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내신 5.5등급 때 어디를 갈 수 있냐? 운동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그렇죠? 우리 아까 그 내신 4에서 6등급 사이에 있는 대학들을 전반적으로 조금 둘러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정시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정시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거는 역시나 군의 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시 변경대학 군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최현재 선생님, 가군 군의 이동 해당 대학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시면서 어떤 변수들이 좀 예상되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기존에 나군에 있던 고대연대, 한양대, 성균관대가 가군으로 왔고요. 그리고 다군에 있던 서원대, 한신대가 가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교들이 가군으로 이동을 해오면서 입시에 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성적에 따른 줄서기. 네. 가군은 굉장히 맛집이에요. 대학이 골라먹는 많다. 재미, 이런 느낌. 가군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럼 작년까지는 사실 저희가 나군에서 사실은 그쵸, 좀 쇼부를 예. 봤다 이렇게 네네. 봐야 되는데 올해는 가군에서 승부수를 좀 봐야겠네. 그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조금 눈에 보이는 게 서원대 체육교육과가 가군으로 왔어요. 네네. 이게 좀 어떻게 영향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지방에서 체육교육과 쪽에는. 근데 굳이 꼭 가군으로 올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제가 봤을 땐 경쟁률은 일단 떨어질 것 같고 그렇죠. 서울권 아이들한테는 영향이 없을 겁니다. 네, 서울권 아이들은 체육교육과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그 등급대에 많기 때문에 굳이 서원대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서원대학교가 옛날 공주사대였잖아요. 그래서 청주사대. 아무래도 청주사대였네. 네. 네, 그쪽 지역 학생들한테 아무래도 인기 학교죠. 교원대랑 더불어서. 네. 요 입시의 이제 지각 변동, 서원대학교가 입시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과 경쟁률도 낮아질 수 있다라는 요인은 경쟁하는 학교들이 지금 서원대학교가 있으면서 한국교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이렇게 국립대학교와 같은 군이에요. 다 가군에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청주에 있는 학교인데 굳이 사립대 서원대학교를 선호할까? 네, 안 하죠. 강원대 체육교육과는 무슨 군이죠? 그럼 피했네. 야, 강원 지역 아이들은 쓸 수도 있겠네. 살았네. 예. 왜 운도 이렇게 좋으려면 확실히 좋아야 되는데. 우리 상위권도 한번 터치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네. 우리도 아무래도 재호쌤. 네. 일단은 올해는 작년까지는 서울대가 가군이었고 연고대가 나군이었었죠. 네. 이게 군의 이동이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서울대만 썼던 아이들이 많았었어요. 가군만 썼기 때문에. 근데 서울대가 나군으로 가면 실기 경험을 한번 쌓고자 연고대를 수능 고득점에서도 아주 고득점 거의 1등급에서도 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고대는 피하겠죠. 고대는 운동 하루 해보면 이거 내가 관절 다 나가겠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연대 쪽으로 아마 쓰지 않을까, 서울대 쓰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중복 합격자로 연세대학교가 올해는 체교는 2명밖에 안 빠졌거든요. 원래는 더 많이 빠져야 정상인데 최근 들어서 거의 안 빠졌었어요. 최근 3년 동안.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서울대 합격생들이 중복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양대, 성균관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연고대가 따라가니까 네. 선택의 여지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같이 따라가는. 이거는 여대 입시에서 같이 따로 놀아본 적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서울대 쪽에서 중복으로 아이들이 실기를 응시를 하는 케이스가 많아지는 것 말고는 제 생각에는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권에 한해서는.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수능 이후에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긴 많으니까. 근데 다만 이제 예전에는 그 아이들이 조금 수능 성적표 나오고도 했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이제 가군으로 왔기 때문에 좀 그게 힘들어져서 수능 끝나고 한양대만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이번 연도에는 좀 서둘러야 되고, 한양대도 사실 지금 순환시계층만 보지만 실기 변별력이 높잖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네, 실기를 좀 잘해야 되는 상황에서 옛날처럼 24초, 5초가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이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실기를 시작을 하면 훨씬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나군에 있는 대학들을 보면 나군도 완전 맛집인데? 나군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현지쌤. 나군은 서울대학교 중앙대, 이대숙대, 성결대, 공주대, 경일대, 대구한의대, 가톨릭 관동대 이렇게 이제 과에 따라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서울대학교가 이동을 하면서 그런 변화가 좀 제일 컸고요.
실은 가군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나군에는 대학을 쓸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특히 여학생들이 이대와 숙대 기존에는 이제 같이 가군에 있던 학교였는데 나군으로 오면서 가군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연대나 고대 준비하면서 이대 쪽으로도 많이 좀 준비하지 않을까 숙대나. 근데 숙대는 실은 실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실기 변별력도 크고. 네. 근데 지금 건대는 나군에 있는 거죠, 그대로. 아 살아남아 있습니다. 네, 건대. 그러면 이제 숙대 건대 라인 타던 애들도 좀 변수가 생기겠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건대를 쓰는 아이들이 결국은 가군에서 이제 동국대에서 지원을 할 가능성도 좀 생겼고 이제는. 그렇죠. 전공이랑 종목이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갈 수 있는 루트가 뭐 다양성이 확 줄어버린 거니까. 건대 성적대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네, 지원자들 경쟁률도 좀 많이 몰릴 거고요. 그리고 이대도 지금 4배수로 바뀌었는데 이대가 4배수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군으로 이렇게 이동까지 하면서 포지션을 하는데 이게 입시가 굉장히 좀 난이도가 좀 생기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학생마다 개개인의 어떤 성향을 진짜 좀 잘 파악해서 쓰지 않으면 힘들 수도 있겠네.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마구잡이로 들어가가지고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중대체육교육과가 사실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재호쌤이랑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실기고사가 폐지된 지 5년이 됐거든요. 그 이제 페널티가 끝나는 연도에 왔기 때문에 중대체육교육과가 그 페널티를 끝으로 실기를 부활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정시 상세가 나오기 전에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고 물론 뭐 분위기는 한번 실기를 안 했는데 뭐 다시 하고 싶어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번 중대 실기, 원래 실기 꽃이었으니까 부활을 한번 좀 기대를 또 해보면서 한번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그 네. 공주대학교 질문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공주대, 네네네네. 그럼 나군에, 나군의 공주대학교 어떤 질문이었나요, 선생님? 공주대학교 같은 경우가 올해 많이 변화가 돼서 한번 터치를 하고 가는 게 중부 네네네네. 지역에서는 많이 궁금해하세요. 아, 네네. 예, 그래서 군의 이동 그리고 다음 장 혹시 넘어가시면 예, 주요 대학 반영 비율에서 변경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공주대가 또 전체적으로 저렇게 변동사항들이 좀 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번 그 공주대학교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면. 기존에는 가군에 있었었는데 가군에 이제 경쟁하는 학교가 지방 국립대학교 그쪽에서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주대학교가 올해 많이 변화를 가져줬어요. 첫 번째가 나군으로 가면서 체육교육과 쪽에서는 상위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지방에선 뭐 중부 지역 학생들은 꼭 지원하는 학교가 될 것 같고요. 수능 반영에서 변경되는 게 기존에 수학이 반영이 전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가 한 과목으로 또 변경됐고 그 네 가지 영역 중에 세 가지만 수능에 반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어나 수학 중에 잘하는 친구 더 높은 성적을 반영하고 위에 보시면은 또 제가 리스트 아까 해드린 것 중에서 공주대학교와 같이 가군에 이제 교원대학교 네 아니요 네 맞습니다. 교원대학교가 가군에 있고 나군에 공주대학교가 이렇게 생기면서 교원대학교는 또 폐지가 됐어요. 단계별 전형이. 네네네. 예, 그리고 실기에 대한 급간이 1점에서 2점으로 변경이 되면서 지방 학생들이 가군의 교원대학교, 나군의 공주대학교 쓰는 형태 저는 충분히 그렇게 패턴이 간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건대에도 내신이 폐지되면서 실기가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좀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다단계 전형 이렇게 좀 폐지가 됐는데 서울대학교 건대 관련해서 좀 의견 한번 주시죠. 네. 일단 서울대학교는 다단계 전형이 다시 부활을 했죠. 부활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실기 잘하는 학생들이 무조건 붙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추세가 대학들이 이미 인지를 했어요. 우리 체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능 점수대가 오를 대로 다 올랐다. 그래서 실기 내신을 폐지할 경우에 내신은 변별력을 정시에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내신을 실기로 가져가는 게 더 우수한 학생들, 체육에 대해서 충성심이 높은 학생들을 뽑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왜냐하면 수능을 올만인데 체육교육과 쓰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결국엔 서울대 체육교육과도 또 자연계가 빠졌잖아요. 근데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이제 거품이 좀 있었죠. 인문계 아이들보다 실기를 좀 못해도 이제 갈 수 있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상쇄되기 때문에 인문계 아이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인문계 전형으로 지원을 했는데 예비 3번이나 4번으로 떨어졌다. 이런 친구들이 올해 붙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뭐 건국대 체육교육과는 원래 실기 변별력이 높아요.
근데 높은데도 성적도 높아요. 붙는 아이들이. 결국에는 학원들에서 학생들이 잘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하고 타겟팅을 미리미리 했단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고3 들어서 이제 체육교육과 건대를 준비를 하겠다. 이제는 거의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네, 2학년 때부터는 최소 준비를 해야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성결대 체육교육과가 이제 내신을 폐지하고 시기를 증가시켰다는 건 여기서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성결대학교는 다른 학교들보다 수능을 선택하는 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필수로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용인대 체육학과처럼 성적도 되게 높아요. 반영하는 과목의 성적은.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성적을 높이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제가 봤을 때 실기를 증가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울권 학교들은 아니면 서울 근교에 있는 경쟁률이 일반적으로 확보된 학교들은 성적대가 수능 성적대가 높은 아이들이 쓴다는 걸 이미 인지를 했고 실기가 높아졌을 경우에 더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를 다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네. 그걸 확실히 보여주는 학교가 교원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올해 교원대학교 기존에 이제 성적발이라고 표현하죠. 저희가 수능 성적발, 탱크 막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수능 성적이 정말 좋았던 학생들 뭐 245점 넘어가는 친구들 환산 점수로 그런 친구들 중에서 실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붙었었어요. 네, 근데 올해는 어렵습니다. 아, 맞다. 한 가지만. 아까 중앙대학교 얘기 나왔잖아요. 제가 중앙대 입시 관계자 여러분께 한마디 할게요. 중앙대 체육교육과에서요. 실기 변별력 30%, 그러니까 학업과 실기의 실질 비중을 실질 변별력을 학업에 한 6, 실기 4만 더도 건대보다 우수한 학생들, 건대에 합격하는 학생들보다 수능 성적 높고 실기 잘하는 학생들 분명 뽑힙니다. 그렇죠. 네, 분명 뽑혀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순수하게 뽑는 아이들의 성적은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더 체육에 충성심이 높고 임용에 합격할 확률이 높은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합격할 거예요. 맞습니다. 네. 꼭 실기 보세요. 네, 저희의 바람입니다. 왜냐면 이게 또 중대가 사실 체육대학 중에서는 실기의 꽃이었으니까 이제 그 예전에 그 중대, 이슈 때문에. 예, 그 중대가 다시 컴백하길 좀 바라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고,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 정시인원 대폭 상승. 아까 이거는 뭐 수시가 인원이 줄었으니까 올라간 거고, 경기대 같은 경우가 전체 학과의 국수 선택으로 좀 변경이 된 부분들이 좀 이제 특이사항이네요. 그리고 동아대, 수원대, 그 외에 많은 학교들이 바뀌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경기대 같은 경우가 사실 학생들이 지금 관심 있는 대학은 아니고, 수능 보고 나면 급격히 관심이 높아지고 경쟁률이 이제 높아지는 대학이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 국수 선택이 사실 한 체대에도 국수 선택이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것 같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체대 상향 지원하면서 경기대 하향 지원하는 거. 그렇죠. 보통 서울에서는 한 체대 경기대 라인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국수를 선택한 건 되게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수학이 필수가 돼버리면 경쟁률 되게 많이 떨어질 겁니다. 경기대가. 그런 거 다 감안한 걸 겁니다. 네. 근데 저렇게 돼버리면 사실 여대 쓰는 친구들도 선택지가 좀 많아지는 건 사실이니까, 뭐 성신여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은 아직 가군에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런 선택들은 사실 입시 관계자가 굉장히 조금 똑똑한 선택을 했네요. 저거는 실제로. 그리고 한 체대는 뭐 올해 입시 결과로 사실 보여줬죠. 한 체대가 우리가 바로 그 한 체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능 점수부터 실기까지 굉장히 많이 상승하면서 사실 전문 체육대학의 위력을 확실하게 좀 보여준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고. 제가 봤을 땐 중앙대학교랑 경희대학교만 정신 차리면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킬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경희대학교도 실기 반영하면 지금 학생부 전형으로 뽑고 있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뽑고 있는 학생들의 점수를 유지하면서 실기 잘하는 학생들 들어와서 체육의 발전에 이바지할 겁니다. 충성도 높은 학생들이 생겨나죠. 네. 경희대는 작년 경쟁률은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혹시? 다들 실은 모르죠? 저희 쓰지는 않아서 네. 그러니까. 경희대학교 어떻게 보면은 체육과라기보다는 이제는 일반과죠. 예, 그런 개념이 좀 많이 잡혀. 최근에 입시광도 그렇고 그리고 정리를 안 했어가지고 몇 대 몇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경기대학교 경쟁률에 최정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 이제 신설돼서 체육학과하고 스포츠학과 최정굴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전 입시에서는 경기대학교가 최정굴이 있었죠. 근데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최정굴은 가장 쓸데없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점프 종목이랑 배근력 종목이랑 유연성이 같이 들어가면 이게 실기 1년에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선생님들 네. 가르쳐봐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동국대학교도 실기 1년에서 붙는 학생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실기 변별력은 제가 봤을 때 높아질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그럴 네. 것 같아서 네. 네, 저도 네. 개성이 춥네요. 자. 저번에 경험을 해서 난 등에다가 발열 그러시군요. 저희가 일단 정시에 관련된 변경된 대학들을 한 번씩 짚고 넘어가 봤고요. 정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정시에 대한 답변들을 좀 해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정시 질문 중에 보시면 고대 높이뛰기가 많이 힘드냐 이런 질문이 있네요. 고대 높이뛰기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얘기 좀 네. 해주실까요? 일단 고대 높이뛰기는 다른 학교 높이뛰기보다는 접근성은 수월해요. 왜냐하면 배면 뛰기로 한정 짓지 않았거든요. 그냥 어떤 자세로든 뛰면 됩니다. 달려가서 가위 뛰기로 떠도 되고 앞으로 넘어도 되고. 그런데 고대의 다른 종목을 살펴봐야 돼요. 지그재그런 30초 전력으로 여러 번 꺾어야 돼요. 발목을. 거기다 농구 2분 동안 달려가면서 꺾으면서 점프하고 바닥에 착지해야 되죠. 그리고 높이뛰기까지 해야 되죠. 이거 발목 성할 날이 없을 거예요. 미리 근력 운동이 되고 내구성이 감안되는 훈련이 병행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네. 높이뛰기를 지금 현재 반영하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실은 지금 많지는 현재 않고, 체육교육과 몇 개를 제외하면 거의 없죠. 높이뛰기 반영하는 학교들 중에 굳이 난이도를 어렵나요? 힘든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일 힘든 건 건대 높이뛰기가 제일 어렵고요. 그렇죠. 네. 기회 한정도 너무 적고 네, 고대는 주관적인 그래도 평가가 6번은 들어가고. 넘을 수 있으니까 네. 건대는 딱 2번. 그리고 예, 그 배면 뛰기만 허용이 되는 학교들이 그렇죠. 가장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많은 얘기들을 좀 들어봤는데 심해가 뭐냐고 물어요. 심해가 뭐예요? 경기대 심해? 아무래도 PPT 때문에 줄이다 보니까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학과. 예. 요새 말 많이 줄이니까. 네, 그래서 야 이거 줄임말에 길어. 빼다. 너무 길어. 아니, 줄임말에 시큐리티 빼라고. 매니지먼트 학과인데 너무 길어.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네, 죄송해요. 네. 네. 경호보안학과. 경호보안학과. 그래.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네. 경호보안학과인데. 진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네요. 이제 심해가 무슨 말? 저도 심해가 뭐지? 계속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랬구나. 네. 궁금한 부분들 정시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남겨주시면 맞춰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제가 설명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설명해드리면서 그 사이에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서울대학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자가 연고대를 중복 지원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비가 좀 돌 거고 위에서부터 예비가 좀 돌게 된다라는 것은 아래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대, 한양대 포함해서 예비가 잘 돌지 않았던 대학들, 성균관대 이런 대학들이 연쇄적으로 예비가 좀 돌기는 돌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올해 입시에서 가장 사실은 크게 반영될 만한 상황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정시는 저는 그래요. 제가 전국의 입시 정보들을 다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보는 건 아니지만 정보들을 이렇게 취합하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이제는 정시가 정말 모의고사 성적과 실기가 좀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리고 정시 들어가가지고 상담을 받아도 작년에 사실 대표적으로 어려웠던 사례가 뭐였냐면 서울권에 있는 아이들 상담할 때 내신 5등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얘가 지금 갈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단 말이지 작년에. 그럼 이제 어딜 얘기해 줬었냐면 백석대를 보통 서울에서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5등급에서 백석대를 쓰면 작년에 떨어지는 거야. 이게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백석대학교 그냥 일반과도 다 되는 마당에 5등급의 백석대를 써도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실은 입시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수능 5등급에서 7등급 사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재수를 하는 케이스들도 많았고 이 친구들이 그렇다고 지역에 있는 유명 대학들 좀 실기 변별력 높은 데를 쓸 수 있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입시가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사실 날씨 영향이 엄청났잖아요. 네. 사실 서울권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야외 운동 못 하고 본 애들이 많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눈도 많이 와, 뭐 춥기도 성균관대가 또 춥기도 오지게 추워. 그래서 사실 힘들었는데 작년 정시 때 중부는 어땠어요? 눈이 좀 많이 왔나요? 그걸로 인한 영향은 없었나요? 천안 지역이 눈이 엄청 많이 왔고요. 그리고 대전도 뭐 그에 못지않게 왔는데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시즌에
중간에 눈이 오다 보니까 이제 육상 종목 준비하고 야외 종목 준비했었을 때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실내로 돌려서 가거나 예, 그리고 뭐 단체로 외부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니 예, 그러니까 날씨뿐만 아니라 그 두 가지가 좀 겹쳤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들도 능력을 올릴까 예, 실내에서도 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근데 고민했어요. 서울은 사실 작년에 무동력기 없었으면 백미 연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 그래서 무동력기를 많이 좀 사다 나왔을 정도인데 강원 지역도 눈이 좀 오잖아요. 강원도는 어때요? 거기는 밭 아닌가요? 강원도 지역 중에 강릉은 이제 대관령이 이제 있어갖고 눈이 이제 한 3월 달부터 많이 내려요. 아 3월부터 눈이 온다고? 심지어 5월 달에도 눈을 내리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날씨의 영향은 솔직히 정시 때 많이 영향이 없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보는 시선들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밖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저 단체 운동 하고 있구나. 학원에 수업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날씨의 영향은 좀 많이 뭐 있진 않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선 때문에 좀 안 좋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다들 힘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서울 거는 정말 힘들었죠. 서울 정말 힘들었어요. 예, 너무 힘들었고 서울의 사실 입시 결과가 안 좋은 이유가 뭐 어쩔 수 없이 있었던 한 해였기도 했죠. 그래서 올해 좀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다군 안 해주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서원대학교 체육교육과가 가군으로 가버리면 다군에서는 사실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가 하나가 남게 되는데 인하대가 지금 다군인가? 네. 사실 단대 체육교육과 점수가 최근에 조금 그래도 빠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부 지역의 아이들이 서원대를 그냥 가버렸거든. 뭐 또 거기까지 가 이런 약간 성향도 있었는데 다군에 이제 서원대가 빠져버리면 사실 중부에서도 그렇고 체육교육과를 선호하는 아이들이 이제 단대를 쓴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단대 체육교육과의 점수 상승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뭐 표본 막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 막 사과방사하고 난리였잖아요. 사실 막 커트라인 막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표본이 적은 집단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사고고 한데 단대 같은 경우에도 맥스에서도 지금 표본을 어떻게 지금 더 많이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주지 않겠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실은 단대 같은 경우에 표본 말씀하셨는데 그 실질 표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불특정 다수의 표본이 아니라 실제로 단대를 쓰는 아니면 뭐 서원대를 쓰는 학생들의 지금 현재 성적과 실기 능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서로 경쟁할 수 있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맥스에선 가능하니까 예,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세종대 내신 크게 반영되나요? 질문이 있었고 정시 3.0이면 그러니까 3등급이면 건대 체육교육과 실기 어느 정도 봐야 안정권이냐 이런 얘기 있고 그리고 이제 가군의 충대 체육교육과 쓰고 다군의 뭐 서원대 쓰려고 했는데 지금 이 친구 마찬가지죠. 서원대학교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충대냐 서원대냐를 놓고 고민을 하는 상황이 되네요. 요거는 이제 충대 실기하고 서원대 실기를 좀 비교해서 봐야 되지 않나요? 네, 충북대학교 체육교육과 서원대학교 둘 다 이제 청주에 있다 보니 청주에 소재인 학교이다 보니까 당연히 국립대학교인 충북대학교에 더 선호도가 높은 건 사실이고요. 네. 실기 종목도 오히려 서원대학교도 부담이 되죠. 유연성이 이제 들어가서 선택해야 되고 지금 이제 여학생인 것 같죠? 예지라는 학생인데 여학생인 것 같은데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핸드볼 던지기가 또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북대학교가 훨씬 더 맞는 선택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건대 체육교육과 안정권 어떻게 안정권이냐라고 지금 3등급 물어보시는데 사실 건대는 뭐 남학생 기준으로 높디 160 무조건 해야 되고 핸드스프링 FM 나와야 되고 농구 뭐 사실 제 드리블 치는 것만 봐도 아니까 그 기본 3박자는 깔고 있어야 가능성을 갖는 거지 안정권이라는 게 사실 건대는 너무 실기 병력이 높아서 건대는 작년에 영상으로 학교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줬지만 그렇죠. 건대에서 보는 시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덥이 아니라 그냥 건대 시덥이에요. 그렇죠. 네, 건대 시덥 새로운 종목 그냥 네, 시덥이 건대 아니라 빈도. 건대 시덥. 그렇죠. 예. 뭐 굉장히 준비한다고 좀, 되는 게 아니라 뭐 완벽해야 됩니다. 뭐 하나의 틈도 없어야 되고 그렇죠. 빈틈조차 나오면 안 되고 건대 시덥이다 저는. 예. 세종대가 내신이 크게 반영되지는 않는데 내신 극간의 차이는 좀 여기 있지 않나요? 그렇죠. 내신 그렇죠? 극강 내신 같은 경우에 5등급 밑에서부터는 점수 폭이 20점 단위로 깎이기 때문에 네. 내신 그런데 또 여기가 실기 변별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만점 기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제자리 멀리뛰기 3m를 뛴다.
그러면 내신 한 등급 정도는 충분히 잡을 수 있죠. 20점 정도는. 그러니까 일단 실기를 잘해야 되는데 근데 세종대 실기 봐본 사람이나 원장님들은 알겠지만 이게 가서 실기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매볼 제한도 너무 많고 멀리 뛰기도 상당히 미끄러운 편이고 네, 상당히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성적이 갖춰져야 안전하게 좀 쓰는 경향이 많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실기 잘하면 세종대 준비 안 하고 건대 준비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세종대 전용 그 재멀 운동화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거. 그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천에다가 그 고무 깔창만 달리는 거 있잖아요. 적당히. 그래 적당히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 넘어갔죠. 네. 코로나 때문에 재수생이 많다고 했는데 그만큼 이번에 입시 어려워질 것 같냐? 사실 저는 올해 입시는 지금 변형에 대한 변경된 상황들을 잠깐 보면서 느끼는 건 개개인의 컨설팅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학원들이 자기가 잘 보내는 대학만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실 로컬 학원들은. 근데 그 잘 보내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얘한테 맞는 대학을 딱 그냥 짚어가지고 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능 변별력이 낮아지면 사실 뭐 전략적으로 뭐 수능 점수가 몇 점 빠지니까 이게 없잖아요. 그냥 실기 맞는데 잡아놓고 그냥 실기를 어디까지 밀 수 있냐가 핵심이 되는 이제 연도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서 이제 재수생이 많아서 입시가 어려워질까요? 실기 때문에 어려워지겠죠. 재수생들이 옛날에는 수능 끝나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사실 4월, 5월 넘어가면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한 턴 돌리고 나서 시작을 한단 말이지. 얘네들이 경험으로 인해서 선배들이 야 재수한다고 운동 늦게 시작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사실 재수생은 거의 가지 대학을. 예. 고3이랑은 수준 차이가 좀 나니까. 그래서 고3 친구들이 이런 점 때문에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은 조금 뭐 경험을 더 많이 한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좀 신경 써서 운동해서 실기 만들면 될 것 같고, 정시 생각 중인데 운동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저희가 한 얘기죠. 예, 이제 시작의 시기는 본인이 결정해야겠지만 사실 늦게 시작해서 할 정도면 운동을 뭐 누가 봐도 뛰어난 수준이 아니라 그러면 빨리 시작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굉장히 좀 이분 입시가 같은 없어요. 경우에는 지금 준비를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학년 아닐까요? 그 1학년일 수는 있겠지만 입시에 대한 준비 자체가 안 돼 있다라는 건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 안 된다. 고3이면 이미 늦었으니까. 그렇지. 무슨 뭐 학원을 다니는 시기를 물어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운동 자체에 대한 거는 뭐 체육인으로서 계속 준비를 해줘야 입시가 또 좋은 결과 나오겠죠. 당연해야죠. 미리 해야죠. 지금. 작년에 우리 연고대 컷 물어보시네요. 한양대, 성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100분위로 작년에 고대, 연대 100분위로 어느 정도 컷 나왔을까요? 일단 연대가 고대보다는 좀 높았거든요. 연대가 생각보다 높아서 한 100분위로 하면은 커트라인으로 하면 한 91, 2% 정도? 1, 2%. 네, 91, 2% 정도. 근데 이제 면접의 영향이 작년에 좀 컸어요. 네, 면접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끝에도 붙었으니까 한 89%까지도 실기 거의 97점 이상의 면접 잘했으면 89%까지도 되지 않았을까. 고대는 그 농구 이슈가 있어가지고 농구가 뭐 20개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웠기 때문에 고대 같은 경우에 740점대였을 거예요. 아마 우리 합격생이. 그죠? 네, 그러면은 그것도 한 89% 이상 정도 되겠네요. 100분위로 따지면. 그런데 이 두 학교가 다 표준 점수 반영 학교라서 솔직히 100분위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네, 100분위를 상응하는 표준 점수를 쓰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그 극간차가 유효할 정도로 크진 않고 대신 이제 그 집단 그룹 형성이 있죠. 네, 2등급 초반에서부터 2등급 중후반에서부터 1등급 말까지 쓰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끼리의 실기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요즘에 느낌상 연고대는 90% 넘어야 돼. 예, 상담할 때 오면 그 9가 앞자리가 8이 껴있다 그러면 고민 좀 해봐야죠. 예. 작년에 맞다. 탐구 이슈가 있었죠. 탐구를 잘했어요. 네, 맞아요. 작년에. 쌍지를 선택한 아이들은 정말 피봤죠. 네, 쌍지. 한양대, 성대 같은 경우 근데 한양대도 사실 이제는 88% 원래 옛날에는 얘기 많이 했는데 90% 나와야 돼요. 실기가 그렇게 안 나오니까 작년에도 제가 보면 80%대 애들 사실 실기 만들어가지고 뭐 20.5, 22.5 이렇게 1감 안에서 이렇게 승 보려고 해서 가면 23초잖아. 3감 깔고 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10점 거기서 까먹어 버리니까
실제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80%대 지원하는 정도 실기하는 애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실기 능력이면은 맞아요. 왜냐면 또 고대를 또 들어가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안 되는 상황에서 정시가 좀 이루어진다 확실히. 그래서 성대 레벨, 뭐 한양대 레벨, 지금 연고대 포함해서는 최소 89% 이상에서는 생각을 해야지. 이거 실기로 밀어가지고 뭐 한 87, 8%, 뭐 6%뭐 한번 해보겠다는 이제는 택도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작년 입시에서 실은 이 4개 학교 중에 그 실기의 변별이 가장 컸던 거는 성대입니다. 네, 성대 같은 경우에 실기가 극간당 기존의 5점에서 이제 10점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10점이 뒤집어지고 그 2개 극간 정도 20점의 차이가 수능에서 뒤집어졌거든요. 아 작년에 여기 핸드볼 왁스가 됐었나요? 핸드볼 왁스가 작년에 갑자기 안 됐어요. 그렇죠. 네. 변별력이 아마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실기장에 직접 인솔을 해서 성대에는 계속 있었는데 그때 당일에 아이들이 입시를 할 때만 하더라도 눈이나 이런 게 오지 않았는데 입시를 한 뒤에 육상에서 100m에서 한 2개 조 정도 뛴 다음에 눈이 폭설이 내렸습니다. 무릎까지 성대 왔었고. 매력이죠. 네. 네. 근데 더 대단한 건 성대 매력.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 그 순식간에 모두 다 치웠어요. 그렇지 쓸어내죠. 네. 네, 쓸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말렸습니다. 드라이기로 드라이기로 말렸다고 네, 작년에? 대형 드라이기로 해서 눈을 다 치우고 다 말리고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 학생들이 그게 입시에 연관이 있었냐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더 깨끗한 환경에서 뒤에 있는 친구들이 썼는데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실기 변별력 그리고 가장 큰 이슈는 뭐 서울 경기권의 학생들이 육상의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었죠. 그렇죠. 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네. 영업 정지를 서울학원들이 당했기 때문에 영정. 네. 그놈의 영정. 예, 힘든 한 해였습니다. 자, 이제 정시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사실 우리가 한 번씩 얘기를 다 나눴고요. 오늘 거의 3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설명회를 들어줬고 지금 현재 200명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180명, 190명 왔다 갔다 하네요. 영상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이벤트들을 사실 하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 미라클 모닝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본사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최대 공부 준비하는 학생들 매일 아침 6시에 만나고 있는데 또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싶은 친구들은 그런 버릇 이제 드리기 위해서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 한번 참여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동국대학교 우리 실기 테스트, 모의 실기 테스트, 맥스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월마다 학생들을 찾아가는 컨텐츠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커뮤니티를 또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우리 맥스 학생 여러분들 걱정 없이 입시할 수 있게끔 더 많은 부분들 준비하고 또 다음 달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한번 인사드리고 끝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대박 학교 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